안녕하세요. 호주여 클럽 여러분, 칼범무사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급하게 중요한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영상을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2023년 2월 21일자로 발표된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함께 좀 공유해보고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민성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이제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를 했죠. 이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결과적인 부분만 보자면 호주에서 학사 이상의 학업을 한 사람들에게 졸업생 비자 기간을 연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코로나를 지나면서 호주가 겪고 있는 인력난을 좀 해소를 해보고자, 그리고 우수한 인력을 이민자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볼게요. 네, 알바니즈 정부가 지금 현재 호주가 겪고 있는 이 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한 학생들에게 좀 더 긴 기간을 머물 수 있도록,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함으로써 이러한 사람들을 호주의 스탠다드에 맞게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우수한 지원자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비자 제도라는 게 특히나 이제 그 영주 비자를 주는 그 이민 제도는 여러분들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호주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들을 위한 비자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호주에서 이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납부를 하는 이 고용주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호주가 필요한 사람을 뽑겠다라는 게 이제 이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호주에서 부족한 직업으로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그 관련한 학업을 하고 그 직업에 종사를 함으로써 호주가 필요한 인재가 되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을 기회가 높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어찌됐든 간에 이 이민 시스템 자체가 그냥 호주에 들어와서 살 사람을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호주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가 그 근간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발표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제자로 이 리스트를 발표했어요. 어떤 리스트? 직종 리스트와 그리고 해당되는 학업들, 이 리스트를 발표를 했어요. 졸업생 임시비자 기간을 길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직종과 학업을 리스트업 했어요. 그래서 이 학업들은 Health, Teaching, Engineering and Agricultural Fields. 자, 이렇게 호주가 인력난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여기는 산업들을 타겟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좀 더 긴 기간 동안 졸업생 임시비자를 통해서 체류를 하고, 그리고 호주에 머물면서 경력을 쌓고 또 가능하면 우수한 지원자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타겟 스킬스, 우리가 여기 지정해 놓은 이 섹터들은 연 단위로 업데이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인력 시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볼게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요 졸업생 임시비자의 연장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사 공부를 하게 되면 2년의 졸업생 임시비자를 받게 되고, 석사 공부를 하게 되면 3년, 그리고 박사 공부를 하게 되면 4년을 받게 되는데, 이제는 학사 학업을 마치게 되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이 되고, 석사 과정은 3년에서 5년, 그리고 박사 과정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을 할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학사, 석사가 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정해 놓은 학사와 지정해 놓은 석사, 그런데 반면에 박사 과정은 모든 과정이 해당이 돼요. 또한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그 졸업생 임시 비자, 지방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지방 지역에서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학업이든 뭐 일이든 하게 되면은 지방 지역 카테고리에 따라서 1년 내지 2년의 졸업생 비자 연장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 세팅도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해당이 되느냐? 2023년 7월 1일에 그날에 유효한 졸업생 임시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고려 대상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23년 7월 1일이면 이 내용이 시행이 되고 난 이후니까, 애초에 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란트를 받을 때 학사 학업을 졸업했다 그럼 2년짜리 비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4년짜리 비자가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졸업생 임시비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민성에서 연장 신청해라라고 인폼을 주던가 아니면은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민성에서 알아서 그란트를 주던가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2023년 7월 1일에 근접하게 되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때 저희가 또 추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1일 이전에 비자가 만료가 되는 사람들은 이 408 팬데믹 비자를 통해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요 내용이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그럼 짧은 시일 안에 408 비자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볼 수는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원래 2주에 40시간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48시간으로 늘리겠다. 약 한 20% 정도를 추가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직종 리스트랑 학업 리스트를 좀 살펴보기 전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발표에서 좀 몇 가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여기에 따로 이제 뽑아 놓은 건데, 자, businesses are screaming out for skilled workers, particularly in the regions.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고용주들이 아주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특히나 지방 지역에서. 대도시는 사람이 많아요. 지방 지역에서 인력난이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호주에서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을 시켰어요. 숙련을 시켰어요. 그들을 좀 더 길게 체류를 하게 함으로써 호주에서 그 스킬을 얻고 호주의 스탠다드에 맞게 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호주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활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이러한 사람들로 호주에서 교육을 받고 호주의 스탠다드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제 해소를 하자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민성 장관이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숙련된 기술자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우리가 찾고 있어요. 인핸스 트레이닝은 호주에서 체류 할수 있는 기간을 더 길게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better targeted. 여기에서 섹터를 선정해 놨듯이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가려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역시도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이랑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보고 싶은 거는 to reform our broken migration and skill system. 이민성 장관도 지금 이민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에 직접적으로 어떤 자기의 기술과 지식을 통해서 공헌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겠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거를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필터가 앞으로 더 촘촘하게 갖고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람을 뽑아내기 위해서. 팬데믹을 겪으면서 호주가 아주 큰 위기에 봉착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좀 더 적극적으로 호주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요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리스트를 보면 네, 여기에 주어진 링크를 따라서 잘 찾아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거는 자, 여기에 리스트들이 쫙 있어요. 직종 리스트하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학업 리스트가 있는데 자, 요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우리가 eligible qualification에 대한 리스트를 해놨는데 말하자면 요 학업 리스트가 진짜로 내가 연장된 졸업생 임시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학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크라이코스 코र्스 코드를 7월 1일 즈음하여 발표를 하겠다. 모든 학업들은 크라이코스 코드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 코드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졸업생 임시비자를 받을 수 있구나. 연장된 졸업생 임시비자 말하는 거예요. 연장된 졸업생 임시비자를 받을 수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요 크라이코스 코드가 들어간 내용을 다시 발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역시도 발표가 되는 대로 저희가 좀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직종 리스트들이 나와 있어요. 그냥 언뜻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봐도 어떠한 직종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대충 눈에 들어오죠. 의료 관련 계통, 그 간호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티처, 그리고 엔지니어, 그리고 ICT 관련 직종들, 그리고 기타 의료 관련 직종이라던가 네, 역시 선생님들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직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National Labor Market Rating 같은 경우는 S라고 써 있는 게 있고 R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R은 뭐 한 3개 정도의 직종밖에 안 되는데 S는 호주 전역에서 필요한
부족한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R은 regional area, 지방 지역에서.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요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직종들이 모두 다 MLT SSL 안에 들어가 있는 직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7월 1일에 이게 시행이 된다고 했으니 7월 1일에 MLT SSL, 그러니까 이민 가능 직종 리스트도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종들 중에는 ST솔에 들어가 있는 직종도 있고 ROL에 들어가 있는 직종도 있고, 심지어는 뭐 전혀 리스트상에 언급이 안 돼 있는 직종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직종들이 지금 호주 전국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으니 이 직종들이 어떤 리스트상의 변화를 갖고 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요 밑에는 해당이 되는 학업들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자, Medical and Nursing, 의료 관련, 그리고 간호 관련 학업들, 그리고 Medical Technician도 들어가 있고요. Professional Health, 뭐 치과 의사, 수의학과, 그리고 진단의학도 들어가 있고요. 티처 역시도 들어가 있고요. 엔지니어링 말할 것도 없고요. IT,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그리컬처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번쯤 살펴보실 가치는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뭐 세세하게 제가 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시사하는 바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졸업생 임시비자가 연장이 되면은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그냥 단순하게 호주에서 오래 체류를 할 수 있다, 단순히 호주에서 더 오래 체류할 수 있으니까 이민이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학사 학업을 마쳤을 때 내가 4년의 졸업생 임시비자 기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영주권으로의 옵션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왜? 내가 이 졸업생 임시비자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PY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또 3년 경력을 충분히 채워서 경력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 경력과 기술 심사를 통해서 점수제 기술 이민으로 갈 수도 있지만 뭐 ENS 다이렉트 엔트리 같은 스폰서십 비자로 연결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닌 학생들의 경우라 하더라도 내가 호주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경력을 쌓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제3국으로 이동을 하시는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메리트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이 졸업자들을 고용하는데 조금 가장 꺼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사람의 비자가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학사 졸업자 같은 경우는 2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에 뭐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2년짜리 비자가 끝이다, 호주에서 머물 수 있는 기회가, 그러면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좀 선뜻 고용이 꺼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졸업생 임시 비자 기간, 오늘 딱 그란트를 받았는데 면접을 봤어요. 그럼 2년이 남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사람 트레이닝 하는데 뭐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한 사람 역할을 하는 데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들어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1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켜서 1년 동안 써먹고 이 사람은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상당한 손실이 아닐 수 없죠. 이제 좀 한 사람 몫을 하는 사람으로 트레이닝을 시켜놨더니 조금 일을 하다가 나 이제 비자가 없어서 돌아가야 돼 라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비자 연장안이 사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될 것이다,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기 전이긴 하지만, 요 내용이 호주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혹은 학업을 아직 선택하기 이전의 학생들한테 조금 어느 정도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요 발표에 대해서 제가 좀 급하게 어떠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나,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가를 조금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는데, 요거에 대한 후속 발표가 나오는 대로 또 추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화이팅 하시고, 네, 저희가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영상이나 카페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 호주유학 클럽 채널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